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중 FTA 11차 협상이 어제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겨울 채소에 이어 마늘까지 철인환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중 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린 농민들이 도지사 후보들에게 1차 산업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수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물류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저희도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물류비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농업 부분에서 상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는 별도의 정책팀을 구성해 FTA에 대한 정부 교섭력을 끌어올리고 현장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행정 부분의 국장도 당연히 농업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것은 농업단체들의 평가를 받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업에 대한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1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감귤 명품화 사업 추진과 가공산업의 고부가 가치와 물류 유통 시스템 개선, 친환경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신구범 후보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행정이 보전해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때는 그 차액을 무조건 도지사가 책임지고 보전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면 대신 판매, 유통 가격은 도지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 정착과 통합 물류센터 설립, 1차 산업 고등 전문대학 설립, 농업부지사 신설 등으로 농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승환 통합진보당 후보는 한중 FTA 대비한 1차 산업 육성 방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던 제4선거구를 둘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맞붙는 전 현직 도의원의 정치 신예까지 앞세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청에서부터 이도이지구 도시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제4선거구. 관공서와 상가, 주택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지난 7, 8대 도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김수남 후보는 이도이지구에 타워형 주차장을 조성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차 타워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벼라체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나가도록. 첫 출사표를 던진 고인국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공유지에 주차 빌딩을 세우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법원 쪽하고요, 동사무소 쪽하고 해상아파트 쪽하고 지금 시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바닥 면적이 그 좁은 관계로 차를 여러 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을 세워서 주차난을 좀 해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도의원 수성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강경식 후보는 시청 부근에 지하주차장과 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쪽 요 앞부분을 이렇게 터서 대규모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이쪽 주변이 상당히 그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이외에 김 후보는 병설 유치원 설립과 근린공원 확충을, 고 후보는 산지천 도시몰래길 조성과 고도 완화를 통한 상권 재개발, 강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주거약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시개발로 유권자 수가 지난 선거보다 5,6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의 표심이 전현직 의원과 정치 신의 3자 대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창근 윤두호 김희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고창근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현직 교육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직 교육공무원이 SNS 채팅방으로 다른 공무원 70여 명을 초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창근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 있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 활동 보조와 수화 통역 서비스 차량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선관위나 장애인 단체로 신청하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거나 수화 통역사가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도와주게 됩니다. 제주 해녀를 정의해보자면 생태 지식을 배우고 잠수 기술을 익혀 경제 활동을 해온 전문직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기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문직 여성 세계 대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숨비 소리를 내뱉으며 도구나 기계 사용 없이 해산물을 잡는 제주 해녀. 바다 어장을 일구고 자연의 섭리에 맞춰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잠수기술 보유자로서 해녀는 가정은 물론 근대 제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전문직 여성입니다.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 익혀놓은 기술, 이런 부분들은 그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아주 그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감당을 해왔고, 또한 해녀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와 굿, 불턱 등은 제주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학적 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이를 보호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겁니다. This makes them a model, really, for cooperative work, for cooperative relations, and it takes place in a marine culture, an island culture. 현재 생존하는 해녀는 4,507명, 대부분 50살 이상이어서 해녀의 명맥이 끊기고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제주도 내에서부터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황사가 찾아오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고사는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차츰 물러가겠고요.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안개가 짙게 끼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지역 출근길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22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지만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13도, 표선 1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성판역의 기온 1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 지역의 공항 맑은 가운데 그 밖의 공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2층 단란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분 동안 건물 60여 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리창을 깬 흔적이 발견됐고 불이 여러 곳에서 시작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자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변 농장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하도리 철새 도래지 반경 10km 안에 있는 오리농가 한 군데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돼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양계 농가 4군데는 임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2회 제대미전이 오늘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미술학부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제6회 제주 섬유예술가회 정기전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려 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섬유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공익광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14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가 모레까지 제주공항에서 열려 국내외 공익광고 3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김방희, 문창배, 이창희 작가 등 3사람의 작품을 선보이는 3달 이야기 돌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1일 오후 2시 제주 사대부고에서 제주지역 육군사관학교 입시 설명회를 열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시 제도와 교육과정 등을 설명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의사당 로비 전시 공간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각종 작품 전시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남동 8길에 있는 영림 언어평생교육지원연구소에서는 특수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사항은 713국에 2,46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서귀포시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서귀포 쓰레기 위생 매립장 안에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이달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플라스틱류 광학 자동 선별기 등을 갖춰 하루 3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서귀포 지역 쓰레기 재활용품 발생량은 114톤으로 이 가운데 11%가 매립장에 반입 처리됐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서귀포 지역의 공공기관과 공사장 등 20여 곳에서 출근 시간에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명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120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과적과 불법 개조 등 화물 차량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연간 500여 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된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출산 비용을 지원받은 여성 장애인은 6명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